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을 예방하려면 무조건 고기 끊고 채식만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채식 위주의 식사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도 암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고기 섭취를 끊고 채식만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암치료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4세 암치료 전문의로 근무했던 박동신입니다. 의사로서 평생 암 환자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끊습니다. 고기가 나쁘다. 고기는 암세포를 키운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채식만으로 치료에 임한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빨리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암은 우리 몸 안의 단백질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항암 치료 역시 정상 단백질까지 손상시키죠. 그런데 이때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근육과 세포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집으로 치면 기둥이 무너지는데 지붕만 남겨놓는 꼴입니다. 물론 고기 섭취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암 치료 중이거나 이후 회복기에는 일정량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며 각종 장기를 회복시키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 환자분들의 경우 암 진단 이후 김치와 밥만 드시며 버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기도 안 먹고 물도 부족하게 마시며 영양이 급격히 결핍되는 것이죠. 결국 체력이 바닥나서 빈혈, 어지럼증, 체중 감소가 오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반면 미국 환자들은 다릅니다. 암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합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영양 섭취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 역시 빠릅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이 암 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암 치료를 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 채식은 답이 아닙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고기는 나쁘다, 채소는 좋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채식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지, 그리고 암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진짜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저의 경험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이유였구나 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식사부터 바꿉니다. 이제부터 고기는 끊고 채소만 먹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결심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극단입니다. 암은 우리 몸 안에서 정상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암세포는 단백질, 영양분, 에너지까지 빼앗아 갑니다. 거기에다 항암 치료를 하면 정상세포마저 손상됩니다. 가장 손상을 입는 것이 바로 근육, 면역세포, 혈액 성분입니다. 이때 몸을 지탱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 혈액, 심지어 뼈까지 단백질 없이는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채식은 이 단백질 공급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체중이 줄고 속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곧이어 체력 저하, 빈혈, 면역력 급락, 감염, 근육 소실이 뒤따라옵니다. 특히 한국 환자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김치와 밥만 먹으며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하지만 이 밥과 김치만으로는 절대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체력이 바닥나 항암 치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반면 미국 환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암을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으로 관리합니다. 암은 관리하면 된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잡혀 있어 단백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도 빠르고 치료 부작용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그럼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이냐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지나치면 염증을 촉진합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는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담백한 단백질을 권합니다. 어떤 것이 담백한 단백질일까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오리고기, 흑염소, 닭가슴살, 삶은 달걀, 두부, 김식물성 단백질 포함. 이렇게 먹으면 기름기 부담은 적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을 두부와 함께 김에 싸서 드시는 방법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김 속 미네랄까지 더해지니 아주 좋은 식단이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섬유질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소화를 도와주며 변비와 장내 압력을 조절합니다. 장 건강은 암 치료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다시마, 각종 나물과 신선한 과일이 좋은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환자들이 치료 중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은 세포 대사를 떨어뜨리고 약물 배출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피로와 빈혈까지 유발합니다. 물을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는 꼭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 뇌세포 노폐물 배출에도 물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 활동을 도와줍니다. 가장 권장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가능하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지구의 전자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암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이 생각보다 큰 의학적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섬유질, 수분을 균형 있게.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 유지. 스트레스 줄이고 감사하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으로 뇌세포 보호. 이 균형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암 치료에서도 암 예방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김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65세 여성으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직후 김정자 씨는 인터넷을 뒤져 채식 요법이 좋다는 말을 믿고 고기를 아예 끊었습니다. 밥과 나물, 김치만 드시고 육류, 생선, 달걀까지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도 줄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면역 수치가 떨어지고 빈혈 수치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항암제 부작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고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정자 씨의 상태를 보고 저는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젠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암보다 먼저 기력이 바닥납니다. 그 후로 매 끼니에 삶은 달걀, 두부, 생선구이,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후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걷기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영호 씨 사례입니다. 58세 남성으로 위암 수술 후 회복기였습니다. 이영호 씨는 술과 담배를 오래 했던 분이었고 수술 후에도 입맛이 떨어져 제대로 드시질 못했습니다. 고기도 부담스럽다며 피했고 밥 한 공기와 국으로 끼니를 때우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이영호 씨에게 작은 용기를 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서서히 두부, 오리고기, 닭가슴살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갔습니다. 몇 달 후 이영호 씨는 다시 체중이 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고기가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으면 컵부터 먹지 않았을 텐데요. 그분의 웃음 속에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72세 최선희 씨 사례입니다. 최 씨는 대장암 수술 후 재발 방지에 온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무조건 저염, 저지방, 저단백 식단만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소화 불량이 심해지면서 결국 장에 개시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식이섬유 섭취를 강조하면서도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권했습니다. 섬유질은 충분히 드시되 흰살 생선과 두부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간 지 석 달이 지나자 장 기능이 회복되었고 혈액검사 염증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환자들을 보면 암을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조건 채식이 답이 아니고 무조건 고기도 답이 아닙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균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꼭 포함하십시오. 삶은 달걀 한두 개, 두부 반모, 그리고 김으로 싸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한 끼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활용하세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신선한 샐러드나 나물 무침, 현미밥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저녁은 소식이 원칙입니다. 저녁에는 위장이 쉬어야 합니다. 가벼운 오리 가슴살이나 닭가슴살 구이, 데친 브로콜리와 두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중간마다 조금씩 자기 전에도 소량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6에서 8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세포가 제대로 일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가 기본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햇볕을 쬐며 걸으세요. 비타민 D는 햇볕 없이는 체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2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성을 가지세요. 잠을 못 자면 뇌세포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가지세요. 음악,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고기 끊기, 채소만 먹기, 물만 마시기 같은 지나친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식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고단백식 혹은 절식으로 급격히 바꾸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음식이 기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이 기본 원칙이 암을 예방하고, 암과 싸우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습관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세계적인 의학 저널과 최신 연구들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꾸준함을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하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누적되어 서서히 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많이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행동이 위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분들은 절제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네이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발표한 여러 논문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 면역력, 염증 억제에 좋다는 연구는 이미 20년 넘게 쌓여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섭취가 꾸준할수록 심장병과 암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암 발생률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는 현대인일수록 비타민 D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식이섬유의 효과도 확실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각종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며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면서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암세포 성장을 돕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연구 중 하나는 수녀 연구입니다. 평생 절제된 생활을 한 수녀들의 뇌를 부검했더니 치매나 뇌 손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절제, 규칙, 감사하는 삶이 결국 뇌 건강에도 이롭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학적 연구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균형 그리고 꾸준함.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은 마치 자동차 엔진 같습니다. 매일 엔진 오일을 잘 갈아주고 연료를 적당히 넣어주고 무리하지 않게 운전하면 오래갑니다. 무리하면 엔진이 터지고 너무 관리를 안 해도 고장이 납니다. 결국 적당히 매일이 최고의 관리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는 상위권인데 자살률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경쟁, 비교, 욕심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법도 결국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훈련 하나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스트레스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소박하고 정직한 투자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선명한 결론이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채식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네 가지가 결국 건강의 핵심입니다. 암이든 치매든 심장병이든 모든 병의 공통된 원인은 결국 균형이 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균형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84세까지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감사하며 살면 병도 비켜간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라도 이건 내가 지금 부족했구나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